네, 22대 국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을 했죠. 오늘이 원구성 법정 시한인데요.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가 개최되게 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고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는 의견을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국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꿰는 게 가장 중요한데 법대로 기간 내에 원을 구성해야 된다. 원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이어지는 첫 번째 날짜인 10일 날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원구성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도 이제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 지도부 우원식 의장의 협의를 제의할 예정인데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에 정해진 날짜는 지키는 게 좋다. 예.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으니까지. 그러니까요. 예. 원구성이 뭐 50일 끌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은 법정 시한은 지키는 게 좋다. 지키지 않으려면 뭐하러 법을 만들어 옵니까? 그러니까 국회법에 정한 시한을 정하고 지켜야 되고. 그러나 또 힘 있는 정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예. 일방처리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합의해서 법정 시한을 지키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대체로 11대 7로 상임위원회를 배분하자고 지금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몇 가지 쟁점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와 운영위원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과방위와 이제 민주당이 뭐들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법사위는 지금까지 국민의힘도 야당 몫이라고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그래서 국회 법사위를 야당 몫으로 하자고 해서 상임위원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물론 21대 국회 전반기 좀 달랐지만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래, 야당 몫이니까 민주당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 운영위원회는 과거 청와대 지금은 또 대통령실을 관할하니까 그건 여당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에서 양보를 하고 그 운영위를 야당이 하겠다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사위는 민주당, 운영위는 여당. 이렇게 해서 하면 법정 시한을 지켜서 협의로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이제 법정 시한을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뭐 재헌절까지 가야 된다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은요 국회법대로 하자면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단독 선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맘대로 하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 밀어붙이실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국회가 잘못된 관행이 이제까지 이어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관행으로 그냥 국회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서 30일 2달간 원도 열지 못한 채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관행들은 단호히 없어져야 되고요. 네네. 이번을 계기로 확실히 법대로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국민들께 더 잘해서 4년 후에 다수 의석을 얻으면 또 법대로 하시면 되고 이러면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단독 선출했는데요. 어차피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예. 다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요술 방망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야당에게 법사위와 또 운영위에 대한 견제권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영일만 일대 이 석유와 가스 이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정부 발표를 놓고 지금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이 미국 액트지오사의 고문이죠. 한국을 찾았는데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And then raise a lot of questions in the Korean,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to give better or more clear responses for the Korean people in this very, very important project. And did you also analyze the economic values of the oil reserves and do you highly evaluate them? The answer is yes.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ment? 14 billion barrel? It does not have. It's possible. Possible, very possible.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오늘 이 고문이 오늘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경제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도 이제 분석해서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야당에서는 연일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언급하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네.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 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예. 뭐 당연하죠. 당연해야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성이 뭐 한 20%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10중 8구 실패한다. 그건 맞죠. 80% 실패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10중 8구 실패 가능성이 있으면 안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뭐 자원이 정말 목마른 나라입니까? 뭐 석유 한 방울도 안 난 나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그러니까 하긴 해야 한다. 대신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잘 평가해서 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예.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길 바라지만 걱정이 많다는 거니까 저는 잘 되길 바라지만 이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그 산유국이 된 나라, 엄청난 대박이 터진 나라가 가야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는 1916년인가요? 100년에 걸쳐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공한 게 2008년부터 엑손 모빌이 해서 성공했는데 예. 그것도 7년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산유국이 된 겁니다. 엄청난 산유국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오늘 뭐 아브레오 박사인가요? 네. 그분의 설명을 잘 들어보고 예. 정말 20%라고 판단한 성공 가능성이 20%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80%의 실패 가능성에 주목을 할 게 아니라 20%의 성공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새로운 그 유전이 생기는 건 전부 심해 유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3%에서 시작한데도 성공한 데가 있고 10%는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다.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원이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지 말자는 거냐. 그럼 차라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야당의 역할이 견제잖아요. 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을 막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탐사 사업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민주당이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국가에 포항 앞바다에서 기름과 석유가 나오는데 싫어할 국민이 또 싫어할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좋습니다만 뭐가 의문점이 많다. 호주 최대 석유 개발회사 우드사이드에서 15년간이나 네네. 이런 그 포항 앞바다 쪽 네. 동해안에서 이렇게 석유 시추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네네. 물리 탐사 결과 결국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포기하고 나갔는데 바로 액트지오사에서 이렇게 20% 그리고 14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구심이 들고 민주당 예. 입장에서도 당연히 의구심이 들고요. 시추공 하나마다 1,000억씩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코 야당이 이러한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액트지오사 보니까 뭐 정규직도 뭐 2~3명밖에 없는 것 같더라. 본사 주소가 가정집이더라. 그리고 매월 3~4천만 원의 매출밖에 올리지 않았던 회사인데 작년에 갑자기 몇십억의 매출을 올렸고 이게 한국과 관련된 매출이더라라고 하니까 네. 정말 이 액트지오사의 이 탐사라든가 이런 자료 분석 결과가 예.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또 예. 정부도 더 신밀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드사이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논란에 대해서 정부도요 해명 자료를 냈는데 우드사이드가 철수하면서 남긴 자료를 토대로 이제 새롭게 유망 구조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그 설명과 해설을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당연하죠. 지금 뭐 본인이 입국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다 설명하겠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발견되는 심해 유전들이 1년 안에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100년에 걸쳐서 탐사를 하고 시추를 해보고 실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추를 한 게 8년, 7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20% 가능성이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예. 그것만 가지고서 공박을 벌일 게 아니라
시작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액트지오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거 자기들이 직접 시추를 하거나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제공된 자료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인원이 적으니 뭐 하는 그것은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여야의 논쟁이 좀 일단락 좀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인도 단독 순방 논란에 대해서 지금 이틀 연속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치졸한 시비라는 이 장문의 글에 이어서 김 여사의 인도 이 선물 무단 반출했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도 의상 외교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문 전 대통령의 등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책을 낸 거죠. 네, 처음에 회고록을 냈죠. 예, 회고록을 내신 거고 여기에 이제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공격 포인트로 삼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대통령의 활동에 대해서는 좀 국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께서 여기 인도 방문했고 그래서 외교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기내식 비용이 얼마냐라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578억 원의 해외 순방비로 1년간 썼거든요. 네. 그러면 기내식 비용이 얼마겠어요. 이것 가지고 따진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그러면 법으로 정한 식대로만 밥을 먹어야 된다. 이게 정말 품격이 없는 얘기거든요. 예. 국민의 열쇠를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밥값을 얼마 먹었니, 얼마짜리 호텔에서 잤니 이런 얘기로 흘러가 버리면 네네네. 대통령의 경호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국민의 어떤 대외적인 외교 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의 어떤 문제 제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죽어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보다는 네. 현재 국민들께 더 잘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내식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노 교수님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의상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서 제작해서 인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의상을 다시 만들어서 입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 네. 글쎄 뭐 저도 이게 치졸한 시비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좀 공방을 벌일 때는 네. 나라를 위해서 좀 뭔가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공방을 좀 벌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런 공방의 단초가 왜 나왔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한 뭐 회고록입니까? 뭐 대담집입니까?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타지마할 단독 외유 그걸 가지고 무슨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고 본인들이 딱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면요. 지금도 그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네네. 당시 김정숙 여사가 방문해서 인도 여성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예. 여성이더라고요. 예, 그분하고 저분이 앞에 계신 분. 예, 처음만 저기부터 말을 들어보면요. 네. 저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고위급 인사를 요청했는데 영부인과 같은 고위급 인사 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인터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는 초청 대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걸 뭐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마치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처럼 인도에 초청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서 이 기내식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기내식 논란도 영부인이 안 갔으면 공군 2호기를 띄울 이유가 없고 예. 거기서 기내식 불고 또 새로운 어떤 기내식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타지마할 단독 외유를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하는 그 강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냥 조용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것이고 의상 외국 정부에서 선물한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외국 영부인에게 한복을 선물했는데 예.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다른 옷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예입니까? 그건 아닌 거죠. 예.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거기 선물한 주체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 거지만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어떻게 찢어가지고 다른 옷을 만들어 입었다? 예.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서는 좀 그건 약간 추적하겠습니다. 순환해 해체를 해서 뭐 이렇게 다른 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단독 외유를 외교라고 표현한 이 단독 외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요 청와대 인사들 소위 호화 기내식
논란에 대해서 연일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건영 고민정 의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도 제가 불러서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어요. 현 정부하고는 어떠냐 내가. 똑같습니다 의원님.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특별하거나 무슨 대단한 것을 먹었던 기억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진이라도 좀 찾아봤는데 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직접 보셨습니다만 이승원 변호사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고 이 두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 뭐 별거 먹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격이 워낙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큰 돈을 어디다 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 끼에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비싼 걸 먹었어 이렇게 충분히 비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출발할 때는 성남공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한항공에서 별도로 식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배송을 하고 그래서 식사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아마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다고 대통령의 부인이 전용기를 타고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리고 뭐 윤석열 정부 때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식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정숙 여사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도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비가 한 230억 정도 있는데 여기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붙여서 579억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부산 엑스포 외교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외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리고 5,700억이라는 예산을 썼는데 결국에는 29표 받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 엄청난 많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아껴서 돈을 쓰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만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식사비가 높았다 또는 뭐 왜 비싼 호텔에서 잤냐 왜 비싼 차를 타냐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해버리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야당을 공격하고 싶은 것은 알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이 되는 공격이기 때문에 자제하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충분히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의 정상 외교와 지금 김정숙 여사의 외교 행보라고 들려지는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말씀 제가 한번 드리고요. 이 문제는 글쎄 뭐 사실이 어떤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 타지마할 이 관광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들 인도 방문 당시 즉석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타지마할 일정 순방 직전 답사 때 추가한 것으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내식 논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기내식 비용 가지고 시비를 걸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항공사 고위직을 지낸 분한테 취재를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였더니 약간 많아 보이긴 하는데 과도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부인이나 대통령이 탑승을 하면 경호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내식을 일반 기내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별도 공간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만 만들고 경호 사람들이 가봐야 되잖아요. 혹시 뭐 독극물 탈 수도 있으니까. 경호처 사람들, 검식관 다 가서 보기 때문에 그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만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올 때 기내식을. 그러니까 인도에 가서 만들면 거기 별도의 공간을 따로 임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와대 조리장도 갖고 또 검식관도 갖고 경호처 요원도 갖다는 그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40만 원 한 끼에 들어갔다면 한 20만 원 이상은 그런 관리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음식 가지고 이렇게 뭐라 할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근데 왜 본질이 뭐냐면 영부인이 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용이 드는 거죠. 영부인하고 처음 예정대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그 수행원 몇 명과 갔으면 민항기를 타고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영부인이 타지마할 관광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타지마할 얘기 뭐 거기 가서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 현지 인도 정부가 갑자기 요청해서 그렇다? 지금 얘기하셨지만 방문 전에 인도 외교부 홈페이지에
타지마할 관광 그 타지마할 가는 일정이 공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시 현지에 가서 갑자기 즉석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미리 예정돼 있던 일정인데 예. 그걸 자꾸 이제 타지마할 관광 일정이 미리 예정돼 있었다 얘기하면 또 비판을 받으니까 거기 갔더니 인도 정부가 그렇게 요청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것도 정말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예. 조용히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 논란을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요, 오늘 그 도종환 전 장관이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상 이제 설명을 좀 해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김정수의 면선으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 조치하겠다. 이 김정수가 이렇게까지 좀 나온 상황이고요.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꼭 해서 밝혀라 이렇게 상황이 돼요. 좀 확대되는 양상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시대의 기류인 것 같아요. 예. 법원에서 대통령이 밥 먹은 거라든가 대통령이 영화 본 거 이런 세금 영수증 자료까지도 제출을 하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뭐 도정환 의원도 밝혀야 되고 또 문체부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문체부가 예. 뭐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 다 공개해서 차라리 이 기회에 하나의 관행으로 만들어버리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문체부를 사실상 뭐 지휘하는 행정부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전 정부 그리고 전에 전 정부, 현 정부까지 밝혀주면 예. 국민들께서 오해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종환 전 장관이 좀 설명을 하겠다고 나선 거는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세히 설명하면 예. 물론 납득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설명했던 기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하겠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대표로 지금 확정이 됐었는데 예. 나중에 영분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영분이 처음부터 일정을 이렇게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았다면 영분이 단장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EO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영분이 단장이 되고 장관이 수행원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끼워넣다 보니까 단장이 장관이고 영부인은 특별 수행원이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지금까지 그대로 막 똑같은 기조로 얘기한다면 별 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